무심코 뱉는 말투에서 본심이 보인다. 배려 없는 천견쟁이들의 말버릇. 으이그,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혜진의 이야기를 듣던 영주는 맥주잔을 내려놓더니 면박을 주듯 한마디 했다. 친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열의에 차서 말을 잇는다. 그 남자 말이야, 나는 처음부터 영 맘에 들지 않더라고. 영주의 설교투 목소리에 혜진은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젓지만 영주는 자기 이야기에만 심취해 있다. 친구들 사이에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다. 언뜻 보면 성의껏 조언을 하는 듯하지만 실상 속뜻을 해석하자면 남자 보는 내 안목 대단하지라는 의미다. 이들에게 주변 사람의 실패는 자신이 옳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회에 불과하다. 늘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며 스스로 그 사실을 의식하든 못하든 틈만 나면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려 든다. 그래서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라는 안일한 충고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유형은 자기만의 정답에 얽매이기 쉽다. 그런 탓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며 새로운 일에 선뜻 도전하지 못한다. 행동하기보다 말만 앞세우고 불평과 핑계를 달고 산다. 만약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항상 자기만 잘났다니까 언젠가 큰 코 다칠 날이 올 거야 하면서 벼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평소에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의 건네는 진짜 조언이라고 보아도 좋다.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거나 짜증이 나게 만드는 말은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을지 모르지만 상대의 기분이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편한 말만 할 때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와 같은 선상에서 상대의 신경을 긁는 한마디가 바로 내가 해줄게이다. 사람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이는 사안의 성격뿐 아니라 상대와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의 영역에 불쑥 발부터 들여놓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움을 주는 것이니 어쨌든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선의의 의미는 퇴색하고 어느 순간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비치게 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호의를 베풀었으니 타인도 분명 고마워할 것이라 믿는 이들이 덜어 있다.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사실 이런 호의 속에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는 갚아주겠지 하는 보상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다.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아적인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어떤 회사든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김 부장과 서대리가 심상치 않은 관계더라. 사장파가 전무파한테 약점을 잡혀서 당분간 꼼짝 못할 것이다. 탕비실이나 휴게실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바쁘다. 그리고 누군가와 단둘이 있게 되면 이때다 싶어 자기가 모은 정보를 흘린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도 옆에 있는 직원에게 눈을 반짝이며 말을 건넨다. 참, 그거 알아요? 충무과에 민 부장님 있죠?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민 부장님이 말이에요.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의 동료는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싶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실제로 이렇게 정보통을 자처하는 이들은 보통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타입은 아니다. 외모나 실력이 뛰어나서 주목을 받는 경우와는 거리가 멀며 내심 그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런 현실을 부정한다. 사실 자기들은 남들이 쳐다볼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다들 몰라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목을 끌기 위해 가십이라는 손쉬운 수단을 이용한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은 곧 나 좀 봐주세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큰 그릇처럼 보이고 싶은 작은 그릇들, 허세형의 말버릇. 이번 주까지 기획안을 완성했어야 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승규씨. 잔뜩 긴장한 채로 상사에게 가서 솔직하게 털어놓자 의외로 싱거운 답이 돌아왔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별탈 없이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오늘 밤을 새서라도 기획안을 끝내야지라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던 터라 내심 맥이 빠졌다. 듣는 사람을 왠지 허무하게 만드는 이런 말버릇은 어떤 심리에 기인한 것일까? 뭐 어쩔 수 없지. A안으로 결정합시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중국집으로 가자. 이런 대답은 당신 의견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로 들려 뭔가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 중국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어쩔 수 없다라는 사족을 덧붙여서 상대를 은근히 불쾌하게 만드는 걸까? 이 말에는 상대방을 낮춤으로써 자신에게 위험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실상 자신은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쿨해 보이는 표정 뒤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 사람의 의도에 휩쓸리지 말자. 재치 있는 말솜씨, 유려한 언변을 갖추지 못해도 말로 사람의 이목을 끄는 방법이 있다. 저기 그거 말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그거 있지 어떻게 됐더라? 하는 식으로 뭉뚱그려 말해서 듣는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고 궁금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공통의 코드를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그거라고만 말해도 뭘 뜻하는지 알아듣는 관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말버릇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정작 중요한 할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 옆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싶어 답답해진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버릇의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주목을 받는 데 있다. 이 유형은 원래 커뮤니케이션이 서툴다.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이 세상에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지만 반응이 썰렁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럴 때 그때와 같이 모호한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잠시 동안이라도 주목해준다. 이런 기억이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버릇이 굳어진 것이다. 그러나 효과는 길지 않다. 처음에는 반짝 호기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별 내용이 없다는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또 시작했군. 어차피 별 얘기도 아니면서 하고 흘려듣게 된다. 이 말버릇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바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일단 성공한 사람의 코드는 모두들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며 새겨듣는다. 그런 드문 경우에 속하는 게 아니라면 먼저 디코딩 능력을 키워서 상대가 원하는 바를 예민하게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뛰어난 영업사원이 원래는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스토리는 흔하다. 꾸준한 디코딩 연습이 쌓이면 이야기의 내용에도 깊이가 생겨서 화려한 말솜씨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종교 사상가 히로사치야는 누군가가 요즘 바쁘시죠? 라고 물으면 일은 넘치지만 정신은 말짱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자어인 바쁠망자를 풀이하면 정신을 잃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 차가 나여 정신은 말짱하다고 재치 있게 대답한 것이다.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끌어안고 있어도 정신없이 바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틈을 내어 자기 관리를 하고 사람들과 교류도 이어간다. 물론 특별한 프로젝트나 상황 때문에 일정이 빠듯할 때도 있다. 그러나 매일같이 너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쁜 척을 즐기려는 심리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쉴 틈 없이 일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다. 정말 계획성 있는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바쁜 티를 내지 않는다. 언제나 바쁜 사람은 변명거리도 언제나 많은 법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는 주의해야 할 인물이다.